A man-made wall. Allahu Akbar! Allahu Akbar! 작년 제주도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실질적인 국제사회 안에 있는 우리의 일이다라는 그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혹시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니, 그 단어 잘 몰라요. 있는지 평소에 한 번도 없는데? 아무도 없 2011년 중동에 찾아온 민주화운동 아랍의 봄이 시리아에도 찾아왔습니다. 아랍의 봄이란 독재 정부의 부패로 인한 반정부 민주화운동입니다.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을 낳은 시리아 사태의 시작은 아사드 정부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낙서에서 비롯됐습니다. 시리아 남부의 작은 도시 다라의 한 학교남에 혁명 구호를 적은 10대들이 체포돼 고문을 당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40년 넘게 독재 정권을 이어온 아사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정부군의 발포로 시민이 사망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시위를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내전으로 번지게 됩니다. 내전이 이어지면서 러시아, 이란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정부군을 지원하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등이 반군을 지원하면서 국제전으로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 무장단체 IS까지 개입합니다. 정부군과 반군이 대치하는 최전선인 알레포는 이 시리아 사태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도시입니다. 러시아군은 전폭기를 18,800번 출격시켜 도시에 폭격을 하고 화학무기 공격을 가했습니다. 공습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폐색이 짙어지자 시리아 반군은 2016년 12월에 알레포에서 철수를 결정하면서 정부군이 알레포를 점령하게 됩니다. 알레포 전투로 많은 민간인들이 피난을 가야 했지만 시리아에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시리아 국민들은 외국으로 떠났지만 외국에서 난민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난민을 반겨주는 나라는 적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난민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 선입견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난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난민들에게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인 압들와합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압들와합이라고 합니다. 시리아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지금은 한국인입니다.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이제 지내시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장기간 지내시면서 좀 뭔가 겪었던 뭐 안 좋았던 일들, 좀 불편했던 그런 사건들 혹시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한국에서 산 지 거의 11년 되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좋은 일들이 당연히 많이 있었지만 안 좋은 일들이 당연히 또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무슬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 많이 당하고 공격 많이 당했고 그리고 시리아 난민 돕기 위한 활동하는 동안 많은 이렇게 좀 안 좋은 경험들 많이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철 타다가 어떤 분이 갑자기 이렇게 좀 일어나서 나를 보고 혹시 저번에 TV 나온 사람 아니야? 그래서 네 맞아요 하는데 그래서 왜 우리나라 왔냐고 빨리 나가라. 그래서 넌 IS 아니야. 너는 뭔가 좀 테러리스트 아니냐고. 그래서 그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무시하고 또 비슷한 경험 몇 번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도 나한테도 메시지 보낼 때는 너 집 주소 어디 있는지도 알고 하는데 뭐 살해하겠다, 뭐 이렇게 해치겠다, 때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전화할 때는 또 욕설도 하고 많이 욕하고 그거는 직접 많이 겪었고 또 그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기 공부하고 어느 대학교에서 다니고 싶었는데 어떤 교수님이 나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나랑 절대는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내 전학하면 다 취소하고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제가 대학교를 못 다니게 됐고 다른 대학교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대학교로 오게 됐고 지금 여기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도 안 좋은 경험 하나였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면서는 제가 느꼈던 것들은 되게 한국 국민들은 대부분 다 난민 반대하지도 않고 무슬림 반대하지도 않고 뭐 외국인 반대하지 않나요? 근데 좀 소소한 이렇게 좀 분들만 이렇게 조그만한 분들만 반대하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다양한 사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난민 무엇인지도 알고 난민들은 우리나라 왜 왔는지도 알고 난민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고 하는데 반대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잘 몰라서 난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난민 왜 우리나라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반대합니다. 난민에 대해 아세요? 잘 모르는데. 잘 몰라요. 만나.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네. 그 난민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소에 한 번도 없는데. 그럼 뭐 뉴스 같은 걸로 혹시 접하신 적은 있어요? 예. 그냥 그때 들었던 그냥 짧은 생각 정도? 우리나라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외국까지 너무 그러면은 난민들이 몇 명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혹시 어떠실 것 같은지? 질이 좀 안 좋지 않으면 그냥 뭐 그냥 사람들 진짜 없으면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난민 수용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요. 낮아요? 네, 거듭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오면은 네. 혜택이 많잖아 우리나라는. 예. 난 그게 좀 불만인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는데 외국에서 오면 우리나라가 혜택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좀 그런 건 불만인 것 같아요. 제가 활동하면서 난민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 같은 이야기도 다 가짜 뉴스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민들이 특히 무슬림들이 우리나라가 많아지면 곧 10년 만에 모든 교회들이 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난민들이 뭐 오면 우리 여성들도 힘들 것이다. 우리 여성들 다 그게 강간당하거나 성범죄자들도 많기 때문에 여성들도 힘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럼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반대하고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살고 싶다 하고 반대 나서서 난민 나가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죠. 예를 들어서 일자리 문제도 많이 이야기해요. 난민들이 지금 오히려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 갑자기 난민이 내 일자리가 좀 가지게 됐다 이야기하면 본인 당연히는 불안하고 무서워하지. 그래서 난민 반대 시작하게도 있는데 사실도 찾아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난민들이 대부분 하는 일들은 전혀 한국 사람들은 하지 못했던 일들이나 전혀 하지 않는 일들은 난민들도 하는데 서로 경쟁하지 않나요. 그래서 뭐 난민들 많아도
한국인 일자리 없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노동법 관련해서도 많이 얘기도 하는데 난민들은 일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열심히 마련하고 있는 귀한 세금을 다 난민한테 가고 있다. 그것도 사실 아니에요. 난민들이 긍정적으로는 돈으로는 전혀 좀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 많이 있어요. 난민이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만 하면 뭐 거기 계속 생활비도 나오고 지원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일 안 해도 되고 그냥 본인이 맨날 놀고 다니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데 세금 내고 그 세금은 난민한테 간다. 그러면 그 이야기 들었는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억울하고 기분이 나빠요. 그죠. 우리나라 대부분 청년들 서민들은 당장 뭐 빚 갚을 걱정, 뭐 분유 걱정, 일자리 걱정. 근데 난민 생각할 겨를 없어요. 난민을 한국에 와서 살게 해주고 지원금도 주고 일자리도 주자. 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생계 걱정 없는 분들이겠죠. 뭐 그렇게 잘 살고 여유가 있다면 난민들까지 걱정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 봉사활동 좀 해보잖아요. 가식적인 거 말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순간에 난민 생각 전혀 안 나요. 내 근처에 사는 이웃들도 죽어나가는데 무슨 난민 생각이 납니까? 근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도와주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죠. 공신에서도 인도네시아에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 매년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 도와준다고 뭐 한국 학생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대학 진학을 못하게 되거나 범죄에 노출되지는 않아요. 요즘 난민법 폐지하라! 모든 난민을 배척하고 인종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난민만을 받아들이고 정제 활동을 위해서 입국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난민이라는 거짓 신분으로 한국의 출입국 행정을 비웃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고 유럽에서 이슬람 난민을 받음으로써 생긴 각종 사건 사고들은 확실한 진실입니다. 이제 자국민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 이 상황에 난민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해주면서 그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어도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들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2월 유엔 난민기구와 한국리서치가 국내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난민 수용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반대 53%, 찬성 33%, 기권 14%로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난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난민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기사와 생김새만으로 차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았을 때에도 난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난민 수용 반대 측은 일자리 감소, 범죄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보다는 자국민 우선 복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난민 수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범죄가 늘어날까요? 현재 난민들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유럽 국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각 나라마다 다른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사회조장 혜택은 난민이나 보안적 보호를 받는 경우 모두 프랑스 시민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비호 신청자에게는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제공되며 성인은 1일 6.8유로가 지원되고 2인 가족은 10.2유로, 3인 가족은 13.6유로가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거주시설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1일 4.2유로를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이러한 지원은 독일에 비해선 적지만 그리스에 비해선 많은 수치입니다. 유럽의 큰 국가 중 가장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는 영국은 크게 3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1인당 37.75파운드를 지급하며 1살에서 3살 어린아이, 임산부에게는 일주에 3파운드를 지원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립학교를 무료로 하며 아동들에게 무상급식 신청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숙식, 침구, 세면도구, 일부 교통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이런 정책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좋지 않은 복지 수준이지만 한국의 정책과 복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수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난민 인정이 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0.4%라는 극악의 확률을 뚫고 난민 인정이 된다고 해도 지원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거 지원은 영종도의 외국인 지원센터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 한 곳마저도 만석이어서 들어가려면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 그렇게 기다려서 들어간다고 해도 계속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로 기간이 제한돼 있어 기간이 지나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생계비 지원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계비 지원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해도 일부만 받을 수 있는데 생계비 지원 신청 후 6개월 동안은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난민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난민에 대한 인식 또한 부정적이며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에는 주로 범죄 상승 우려, 일자리 감소 등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 국가 중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은 독일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난민들을 수용함으로써 많은 이점이 생겼습니다. 출산율 증가, 소외된 일자리 부흥, 취업률 10% 상승 및 실업률 3.1% 감소, 2015년 GDP의 10배 이상 상승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한국 국민들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는 난민법을 다시 개정하고 다시 뭔가 고치고 실제로 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난민법을 관련해서 난민 신청이나 관련한 예산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는 되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난민 심사할 때는 한 공무원이 하루에는 여러 난민 이렇게 파일 다 읽어야 당연히 실수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많은 공무원들도 뽑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빨리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난민들이 차별 때문에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차별은 아니고 너 나쁘다, 너 우리나라 나가라 그것보다는 더 심한 차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 시장에서는 또 많이 차별도 하고 또 난민이기 때문에 고용도 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다 법으로는 뭔가는 막아야 하고 그것을 다 모두는 차별금지법으로 좀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국민들 관련해서는 한국 사회 관련해서는 제가 맨날 하는 것은 본인이 좀 난민 관련해서는 공부했으면 좋겠다. 각자 공부했으면 좋겠다. 나 알고 나서 반대하고 싶어도 이거는 인정하는데 본인이 난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을 이거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공부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난민 볼 때는 난민이나 외국인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좀 난민들 만나고 난민이랑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런 병경들이나 선입견이 모두 없어지고 난민대에서는 더 따뜻하게도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그리고 난민 소식 들을 때는
항상 한쪽 통해서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더블 체크 많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언론에도 항상 약간 언론 방향도 있어요. 약간 일부러 난민들 왜곡시키고 난민들 이렇게 나쁘게 만든 것도 있고, 그리고 항상 난민분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본인이 자기 눈으로는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난민들은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는 안 봤으면 좋겠고, 난민이 평범한 사람, 우리처럼 일반 사람으로는 봤으면 좋겠고, 난민은 아니고 난민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항상 사람은 사람으로는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차별 안 했으면 좋겠고, 본인이 난민 대해서는 뭔가는 몰라도 맘대 안 했으면 좋겠고, 난민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했으면 더 좋겠고, 뭐 제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을, 대한민국에서는 참 따뜻한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사람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 따뜻함, 순수함, 이렇게 그 헌대를 난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고, 난민들이 한국에서는 잠깐 머물고 있는 동안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교적 이유, 정치적 이유, 내전 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난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생겨난 난민들은 살기 위해, 가족들을 위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다른 나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난민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날이 서 있기도 하며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해, 존중,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키지 않고 나쁜 사람들로 몰아갑니다. 이것이 좋은 나라일까요? 이것이 올바른 사람일까요? 난민이기 전에 같은 사람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